안녕하세요. 크루즈 여행가 로맥입니다. 자, 며칠째입니까? 이제 카운팅 하기도 어렵습니다. 20번째 날인가? 21번째 날인가? 20번째 나갔습니다. 21번째. 네,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4일간은 계속 시데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데이. 네, 저는 시데이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에서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네, 계속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네, 이유는 말씀드렸죠. 선내 시설이 아주 많진 않다. 그래서 조금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장점입니다. 단점은 시간이 좀 비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어제는 이제 셔플보드라는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2대2 같이 게임도 하고, 네, 그러면서 또 시간을 또 운동도 하면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뭐 똑같아요. 제 일상은 시데이는 항상 똑같습니다. 와, 오늘도 구름이 끝내줍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보일 겁니다. 구름이. 네, 먼저 뒤에 모습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을 보여드려야죠. 네, 오늘도 구름이 끝내줍니다. 너무 이쪽으로 기울어졌나? 조금 조절을 해볼까요? 카메라를. 네, 좋습니다. 조금만 더 조절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이뻐요. 자, 어쨌든 오늘부터 4일간 긴 항해가 시작이 되는데, 자, 이제 하와이로 가죠. 이제 곧 지나면 적도를 지날 거고요. 네, 적도 지나고 조금 더 가면은 이제 하와이인데, 거리가 멉니다, 여기서. 그리고 가는 길에 섬이나 이런 거를 크게 많이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육지라는 걸 구경하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여기가 하와이도 폴리네시아 문화, 또 프렌치 폴리네시아도 폴리네시아 문화. 네, 같은 계열이란 말이죠. 네, 어떻게 진짜 이 먼 거리를 같은 문화를 공유를 했을까? 진짜 그거 미스테리합니다. 자, 하와이 뭐 간단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오래전부터 원주민들 살고 있었죠. 그러나 역시 서구인들이 발견을 하고, 우리 국선장님이 한번 왔다 가신 후로는 이제 본격적인, Buenos dias. 본격적인 이제 서구인들의 이동이 시작되죠.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여기가 1800년대 말, 뭐 1900년대 초, 요때 상당히 많은 외부인들이 들어옵니다. 어떤 거? 플랜테이션 농업 때문에. 파인애플 같은 거.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하와이가 더 특별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왔다는 거죠.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포르투갈 사람, 뭐 여러 곳에서 이민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을 했죠. 다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면서 힘들게 여기서 일을 하셨던 우리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가 다시 본국으로 복귀를 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수가
하와이에 남아서 지금까지도 대를 이어가면서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랑은 조금 더 친밀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하와이는 한 번밖에 안 가봤지만 뭐 두 군데를 갔었군요. 라하이나하고 마우이하고 오아후에 호놀룰루를 가봤지만, 특히 이제 호놀룰루 가면은 뭐 일본 관련해서 되게 많은 일본어를 볼 수 있고, 한국도 되게 친숙합니다. 한국어도 꽤 많이 보입니다. 한국말도 많이 들리고. 뭐 하와이 하면은 뭐 제일 유명한 말 있잖아요. 니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거. 한때 막 저 어렸을 때도 하와이 하면은 최고의 휴양지였죠. 지금도 그렇지만 하와이는 정말 꿈의 그런 섬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하와이는 이제 뭐 이런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다른 이제 프렌치 폴리네시아나 다른 폴리네시아처럼 딱 피라미드 구조로 추장부터 완전 왕이죠. 왕부터 해서 이렇게 짱짱짱짱짱짱 피라미드 구조로 지배 계층이 있었고, 언어도 없었어요. 언어는 있었죠. 하지만 문자가 없었죠. 아예 그런 게 없었고, 자기들만의 언어가 이제 대화하는 언어가 있었는데, 이제 서구인들이 들어오면서 알파벳을 적용했죠. 근데 얘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13개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알파벳으로. 그래서 뭐 쉽죠. 알로하 뭐 아는 게 알로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문자화 시키면서 또 인쇄술 뭐 이런 거 막 발전하면서 본격적으로 폴리네시아 언어가 발전한 거죠. 하와이 언어가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역사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면서 서구인들 들어오면서 미국이 이제 여기를 먹죠. 그래서 여기가 미국의 50번째 주입니다. 엄연한 미국의 주. 여기는 아니죠. 4일 뒤에 도착할 곳이 미국의 50번째 주가 되는 하와이 주입니다. 뭐 그 정도고, 세계에서 트리비아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파라산이 활동하는 곳, 그게 이제 하와이. 그래서 저희가 가는 곳에 보면은, 투어 프로그램 보면은 화산 가는 거 되게 많습니다. 그것도 볼 수 있고. 제가 가는 곳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호놀룰루 포함해서 3개의 기항지 투어를 예약을 했는데, 비쌉니다. 하와이도 비싸요. 다 뭐 180달러? 170달러 막 이런데, 거기에 섬마다 세율이 달라요. 또 세금이 또 붙어요. 4몇 %가 또 붙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쌉니다. 다이빙이 더 쌉니다. 어찌 보면 다이빙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많이 컨택을 해봤지만 좋은 답변을 듣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 일찍 출발한다든지, 다이빙이 아니면은 거리가 너무 멀다든지. 호놀룰루에서만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하선 다음날 다이빙을 하고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시간이. 근데 오전에만 끝난다는 보장이 있으면은 뭐 24시간이 지나서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지막 날 전날은 다이빙을 할 것 같고, 나 윌리라는 데서도 한 번 더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고,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하면은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진주만이에요. 진주만. 그래서 이제 마지막 호놀룰루 도착해서 어떤 투어를 신청했냐면 진주만하고 USS 미주리오 보고서 숙소로 복귀하는, 숙소로 가는, 크루즈가 아닌 숙소로 가는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한 7시간 반, 짧지 않은 시간의 투어인데 그걸 신청을 했고, 다 이제 진주만이란 영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언제 일어났죠? 네,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틈나는 대로 2차 세계대전 얘기를 할 건데, 뭐 대부분 이제 태평양 전쟁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왜 일본이 선빵을 때렸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은 워낙 유명한 전쟁이었고 막 그러니까. 왜 선빵을 때렸을까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줬어요. 어디가? 미국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일부 사람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글쎄요, 저는 유도했다고 봅니다, 전쟁을. 자,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와이가 자기네 땅은 아니었고 그냥 군사적으로 그랬는데, 왜냐면 하와이가 50번째 주가 된 게 1950 몇 년인가 그래요. 50년인가 50 몇 년, 53년인가 공식적으로 그런 게. 물론 뭐 실질적인 지배는 하고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일본 얘기를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로 서구 문명 다 받아들이고 얘네들이 급변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다른 동양의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다른 데에 비해서 빨리빨리 흡수합니다. 근데 1800년대 후반만 해도 뭐 아주 격차가 크진 않았어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하고. 특히 뭐 중국이나 이런 데하고는. 물론 중국도 막판에 정치가 말아먹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안동 김씨 세력이나 뭐 이런 거 순조 이후로, 뭐 임진왜란 이후로, 이제 광자오란 이후로 우리나라 조선은 좀 뭐 어느 정도 세가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만, 일본은 이제 전국시대 통일 이후로 계속 그렇죠. 점점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뭡니까? 제일 먼저 외국 애들이 군함 같은 거 이끌고, 군함 같은 거 이끌고 일본을 가죠. 미국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개항을 요구하죠. 그러면서 일본이 개항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불평등 조약을 맺어가면서 개항을 하죠. 우리나라 뭐 강화도 조약 일본이 한 게 똑같이 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불평등 조약으로. 그러다가 이제 일본도 군대를 근대화하고 하면서 군사 강국이 되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전쟁터는 우리나라가 되죠. 결국은 청일 전쟁이 벌어지고 러일 전쟁이 벌어지고, 러일 전쟁도 일본이 되게 막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처음에. 러시아라는 정말 그 엄청난 대국이 땅덩어리 넓은 나라랑 전쟁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일본은 속전속결 택하죠. 얘네들 발틱 함대 오기 전에, 그리고 철도가 놓이기 전에,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놓이기 전에
예, 얘네들이 속전속결로 예, 전쟁을 하면서 또 영국의 지원을 받죠. 왜냐하면 영국은 네, 진짜 다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블럭을 했죠. 다 블락킹 네. 다 저지를 하는데 영국이 식민지도 많고 또 네, 인구가 한정적이고 그러려면 모든 식민지를 운영하기는 어렵고 네, 군사력도 모든 데를 다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을 적극 지원하죠. 그래서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진정한 아시아의 패자가 되죠. 뭐 그러면서 Good morning, Annie. Good, and you? Good, good. 네, 저랑 첫날 타이티에서 같이 다이빙했던 친구. 네. 그렇게 해서 일본이 패자가 되면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먼저 식민지 삼았고, 그죠? 다른 곳들 계속 넓혀갑니다. 만주부터 해서 쭉쭉쭉쭉 넓혀가죠. 그러면서 이제 중일 전쟁이 터지기 시작해요. 네, 근데 중국을 상대로 싸우는 게 만만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물론 일본이 유리했죠. 하지만 중국이 머리수도 많고 땅덩어리도 넓고 예, 많이 고전을 하고 어쨌건 그래도 우세를 유지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전쟁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특히 현대전. 그때는 근대, 어느 정도 근대 현대 그때였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란 말이에요. 돈. 그리고 자원. 왜냐, 이제는 그때는 총칼, 칼 들고 칼 방패 뭐 이런 거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그쯤 되면은 다 이제 석탄, 뭐 기름 이런 게 필요했었던 시절이란 말이죠. 비행기도 날려야 되고 배도 움직여야 되고 잠수함도 운영해야 되고 막. 근데 미국이 막습니다. 얘네들. 야, 니네 수출 안 할 거야 이제. 니네 다 금수 조치해버릴 거야. 야, 중일 전쟁 접어. 니네 다 철수해. 누가 그렇게 합니까? 힘들게 사람 생명 희생해 가면서 전쟁을 했는데 그거를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못하겠다, 맞짱 뜨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진주만 공습하기 전 또 그때 당시 해군력은 일본이 압도적이었어요. 아주 압도적이었습니다. 항공모함이 몇 대였죠? 6대인가? 미국은 몇 대 없었어요. 그리고 전함, 뭐 순양함, 그런 것들이 일본은 정말 잘 구성되어 있었고 수도 많았고, 미국은 개전 초기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되게 처음엔 불리했죠, 미국이. 근데 뭐 그것을 떠나서 먼저 일본이 선빵을 치죠. 어디로? 진주만으로. 그 진주만 얘기는 제가 진주만에서 투어를 하면서 또 들을 겁니다. 그러고서 알아들을 수 있으면 또 제 태평양 전쟁에 대한 지식이 조금 더 쌓이겠죠. 그리고 나머지 뭐 영화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침몰하는 것도 배도 많고. 근데 일본이 잘못한 게 진주만에서 중요한 것들을 파괴하지 못해요. 보급에 관련된, 병참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뭐 유류 저장고라든지 뭐 병기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괴하지 못해서 결국 반격의 기미를 제공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또 진주만 전쟁에 대한 재밌는 얘기 또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모닝 브리핑 시간, 프리뷰 시간에 또 제가 알고 있는 잡다한 얘기들, 어디서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4일간의 시데이 동안 정말 재밌게 잘 지내고 많은 친구들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미 재밌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더 재밌게 놀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자, 이상 정말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크루즈 여행가 로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시데이 첫 번째 날이고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하게 될 것은 비하인드 씬 투어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뭐 갤리라든지 아니면은 공연장 뒤쪽 이렇게 여행, 그러니까 투어하는 프로그램이고, 요거는 이제 제가 플래티늄 회원이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되는 겁니다.